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이 이제 변화가 오면서 또 시장 환경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서울 전세 시장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정부의 그 대출 규제 정책 이후에 펼쳐질 공급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울 전세 시장 얘기입니다. 서울 전세 물량이 이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세 물건을 보면 2년 전에 비하면은 약 30% 감소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강동구, 송파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도 거의 77%,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53% 감소해서 특히 소형 평형 위주로 이제 물량이 부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평대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평형인데 이런 평형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의무화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개월 이내에는 그 해당 주택에 팔고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물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여기다가 갭 투자를 제한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갭 투자를 방지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전세 들어오는 전세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는 승인을 가지고 잔금으로 대체해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은 당첨자는 결국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또 6억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뭐 돈이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6억 원이라도 받으려면 실입주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다가 하반기 주택 공급 물량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하반기에 남은 입주 물량이 한 14,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 대비하면 한 20% 감소한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 한 30%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입주 물량이 거의 11, 12월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사철이라고 하는 9월, 11월, 10월 이럴 경우에 상당히 그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때 전세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2025년도 상반기에 보면 말이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0.511% 정도 상승했는데 이때 매매가가 0.42% 상승했거든요. 결국 전세값이 더 상승률이 더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지역별로 보면 강남, 송파 등 뭐 기타 저희들이 말하는 그 주요 지역은 핵심 벨트는 매매 시장이 이제 급속 냉각되면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사를 안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전세 물량이 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대책에 따라 가지고 뭐 이사를 하려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약정금 2억을 포기하는 사례가 엘리트 단지에서 송파에서 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집값 하락이 될까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또 이것도 전세 물량이 이사 가실 분들이 안 가고 그냥 눌러 살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물량이 감소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입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임대료 상한선을 5% 제한하고 계약 연장을 이제 전세 입주자 경우에는 2+2라고 해서 이제 4년까지 이제 전세금을 연장해 가면서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전세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폭등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전세값이. 그리고 4년치 전세금을 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인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2025년 대출 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은 실수요자 위주로 가자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이제 감소될 것이 분명하고 임대 물량이 뭐 감소할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 2 플러스 2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전세 순환 물량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세값 상승에 압력으로 올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이제 여러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가 월세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속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월세가 금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지금 월세로 바뀌는 경우가 월세가 26% 정도 그 증가가 됐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전세 그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에는 한 60%였는데 지금 한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월세 그 금액도 22개월째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은 월세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이제 저 전세 대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그 반전세로 바꿔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도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전세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부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할 요인만 지금 줄줄이 갖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측 먼저 보시면요. 시장이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이제 전세난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강동이나 송파 이런 선호 지역들 또 신혼부부들이 선호한 지역이면서 전세 물량이 그래도 꽤 많았던 지역인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제 크게 대별하면 이제 대출 규제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확대 이제 방안인데 지금 이제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이제 임명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동산 정책의 책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가천대 교수죠. 근데 이분이 뭐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것들이 공공기관이나 이제 기업이 보유하는 그 유휴용지가 서울 시내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상가 용지를 이제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그 역세권하고 주거상업 지역에 이제 그 1인 가구 청년층 주택 공급을 이제 많이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